자, 위계가 되지 않는 판례 8번입니다. 8번은 출제가 좀 많이 되는 판례인데 체크 한번 해보세요. 약간 좀 어렵습니다. 자, 피고인이 그가 경영하던 공장을 공소의 갑에게 양도를 했다. 양도를 하면서 어떤 약정을 합니다. 그 약정이 뭐냐면 미수 외상대금 채권, 수금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그럼 그 약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피고인이 약정을 안 지켜요. 자, 이를 외상채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외상대금을 수령했다는 부분인데 여기를 세무쳐 볼게요. 외상대금을 수령했다. 이 부분이 이 공소외인의 공장 경영 의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자, 피고인이 있어요. 자, 피고인이 이 공장을 운영을 했는데 이 공장이 10억짜리다. 고 해볼게요. 10억짜리 공장인데 이 공장을 팔았습니다. 즉 갑이라는 사람에게 공장을 넘겼다는 거죠. 자, 양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피고인은 양도인이 될 것이고 갑은 양수인이 될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공장을 넘기면서 어떤 약정을 했다고요. 그렇죠? 자, 이 공장을 운영하다 보면 여기저기 돈을 뭐 받을 돈 있고 못 받을 돈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자, A라는 외상채무자 등이 있습니다. 뭐 상인들이겠죠. 상인들. 외상채무자들이 있고 그 받을 돈이 한 1억 정도 된다고 하고 한번 해볼게요. 그쵸? 그러면 봐봐요. 피고인이 갑에게 공장을 넘길 때 이 공장 매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매도가. 매가. 그게 10억이라 했잖아요. 10억인데 이 10억을 다 받고 넘겼는지 그 외에 이 1억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알파인지 아니면 이 10억에는 이 외상채무 1억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쵸? 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은 뒤에서 보겠지만 어머니 별 문제예요. 이 10억짜리 매가에 잔액 외상채무액이 1억이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요. 자, 무슨 뜻이냐? 자, 피고인이 갑에게 공장을 넘겼죠. 그러면 외상채무자들에게 이런 약정까지 했으니까 그런 약정을 통지를 해줘야 함에도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공장을 넘겼다는 부분 그리고 내가 너한테 받을 돈을 갑에게 줘라고 하는 부분을 고지를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고지하지 않고 나중에 결제일 되니까 이렇게 돈을 수령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외상대금 주는 돈을 받았다는 거죠. 이 자체가 이 A에 대한 피고인이 A에 대한 사기죄가 될 수 있을까? 사기죄가 안 됩니다. 뒤에서 사기죄 할 때 배우겠지만 사기죄가 안 돼요. 채무자는 돈을 피고인에게 주는 순간 채권 채무 관계에는 이제 소멸되기 때문에 A는 더 이상 이제 누구한테 빚진 상대방이 없는 거죠. 그래서 A는 돈을 줌으로 인해서 채권 채무 관계는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뭐냐면 분명히 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채무자들로부터 받았다는 것이죠. 이 받았다는 것이 이 갑이 공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었습니까? 자, 공장 경영을 방해하려 한다면 첫 번째 허위사실 유포라는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되고 그럼 이것이 허위사실 유포입니까? 피고인이 그렇게 떠들고 이 상인들에게 그렇게 떠들고 다니면서 돈을 받았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두 번째 위계가 되는 것인지 세 번째 위력이 되는 것인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위력을 통해서 이 갑이 운영하고 있는 공장에 쳐들어가서 공장 업무를 막 방해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위계입니까? 이 공장을 넘길 때 어떤 공장에 하자가 있었습니까? 공장 기기가 막 돌아가지도 않고 막 부속품 나사가 빠져 있고 근데 그것을 마치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냐 하면서도 공장을 팔아 넘겼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외상 채무자들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인데 근데 그 돈을 받았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이 10억이라는 돈에 매가 10억이라는 돈 속에 이 외상 채무 1억이 포함되어 있느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 1억을 받았잖아요. 그럼 나중에 1억을 주면 되는 거지. 그것이 당장 주든지 1년 후에 주든지 10년 후에 주든지 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별 문제잖아요. 공장 경영 업무와는 별 문제잖아요. 공장 경영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형사 문제고 돈을 받은 돈을 너에게 준다 안 준다의 문제는 민사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엄연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다? 형사상의
공장 경영 업무를 방해하지는 못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면 여기 세모 치시면 돼요. 이것은 밑에 공장 경영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 자, 됐고. 자, 9번 가볼까요? 자, 소외 어장의 어장 대표자였다는 거죠. 피고인이 어장 측에 대한 허위 채권을 주장하면서 후임 대표자에게 인장 인도를 거절합니다. 인장 인도를 거절하니까 후임 대표자가 만기 도래한 어장 소유의 예탁금을 인출하지 못했고 결국 검사도 받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것이 그 어장 관련된 그 선박 검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될 수 있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 죄가 되려면 구성요건 3개 중에 하나는 되어야 한다고요. 허위사실 유포인지, 위견지, 위력인지 그 3개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단순히 허위의 채권을 주장했다는 이 하나만 갖고서는 그 행위태양 3가지 중에 어느 하나도 해당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업무방해죄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마지막 줄에 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음. 자, 이건 78년인데 자, 서비스표를 피해 회사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등록했다. 먼저 등록하면 이것이 업무방해죄가 됩니까? 두 번째, 서비스표 제작에는 실제로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서비스표 등록 출원을 했다. 아니, 제작과 출원은 원래 같은 사람이 해야 됩니까? 별 문제잖아요. 제작하는 사람 따로 있고 등록 출원하는 사람 따로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등록 출원을 했다는 점, 제작에는 관여하지 아니하면서 출원을 했다라고 하는 점, 그것은 엄연히 별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서는 뭐다? 행위태양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허위사실유포도 아니고 위계도 아니고 위력도 아니고 결국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자, 전자금융사기 아시죠? 보이시피싱 말합니다. 여기서 이 하루 거래하는 무매체 입금 거래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은행에서 1인 100만원 100만원 한도 제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일 한 사람이 하루에 100만원밖에 송금이 안 돼. 이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피고인이 어떻게 했느냐면 제3자의 이름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되죠. 입력하게 되면서 쪼개기로 송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명이 한 10명 정도 있다면 한 사람 A, B, C, D, E, F, G라고 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다면 그 한 사람당 100만원씩 계속 송금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10명이면 1000만원 송금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쪼개기 송금을 한 것인데 이 쪼개기 송금이 업무방해죄에 될 수 있느냐, 즉 그 중에서 위계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잘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했다 했잖아요. 이 입력한 것이 위계입니까? 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해야지,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지 송금이 가능하잖아요. 하나라도 오타가 나면 송금 자체가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이 입력 자체는 정확한 숫자를 입력을 해야 되는 것이므로 이 위계가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처벌을 하려면 관련된 법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 수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력 자체는 뭐다? 위계라고 볼 수가 없다. 자, 12번 보시면 자, 쭉 읽어보시고 자, 변조한 게임 프로그램을 게시 유포하였다고 했을 때 이것이 위계에 따른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요 밑에 조그만 글씨 있죠? 화살표 되어 있는 부분. 접속을 해야지만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서버에 접속했을 때 한해서 위계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접속 자체를 안 했다면 즉 게시만 또는 유포만 했다는 것만으로는 위계에 따른 업무방해죄가 되지는 않는다. 이 업무방해죄는 미수범 처벌정이 없다 그랬습니다. 착순될 수 있을지 몰라도 미수 처벌정은 없기 때문에 무죄인 거야. 자, 그 정도에서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여기 세모 치시고. 자, 13번도 옛날 판례이긴 한데 좀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최근에 출제가 됐습니다. 피고인들이 주류 판매
업대부 알선의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요. 그 업주로 하여금 행정처분을 받게 하기 위하여 노래방에서는 주류 판매하면 안 되나? 뭐 맥주 같은 거 팔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됐다고 해서 이 접대부라는 거죠. 그렇죠? 행정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주류 제공 및 접대부 알선을 요구를 했다. 그래서 신고를 했다. 이것이 노래방 업주의 업무를 방해했습니까? 우리 업무 방해죄 할 때 그랬잖아. 형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것만 업무가 된다. 그쵸? 접대부 알선이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만약에 이 업주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업주가 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업주는 이것을 자기 업으로 하네. 주류 판매하는 거 접대부 알선 자체를 자기가 업으로 하는 거네. 그렇잖아요. 근데 그 업으로 하는 것을 요구를 한 거잖아요. 그 업으로 하는 것을 그 업대로 요구를 했는데 그게 무슨 업무방해죄야.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 업주가 착한 사람이라서 이걸 자체를 판매를 안 해요. 주류도 판매하지 않고 접대부도 알선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노래방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었다면 주류 제공 업무 접대부 알선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한 것은 당연히 업무방해죄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업주는 어떤 업주였어요? 이걸 해오던 업주였던 거예요. 그 해오던 업주에게 이것을 요구한 건데 그거 무슨 업무방해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례에서 보는 관점은 뭐냐면 이 접대부 알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형법적으로 보호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하게 했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죄는 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이 업주는 이걸 해왔던 이러한 일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해오던 것을 요구한 것이므로 네 노래방 그 본래의 업을 내가 방해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쵸? 전력세무 치시고 이런 전력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밑에 주류 제공 접대부 알선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되지를 않는다. 위계를 쓴 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색깔 칠해 볼까요? 여기 색깔, 여기 색깔, 먼저 색깔, 출한 색깔, 쪼개기 송금 색깔, 게시유포 색깔, 전력 색깔. 이것은 전부 다 죄가 되지 않는다. 됐고, 다음 거 볼게요. 자, 이 판례도 작년에 출제가 됐죠. 자, 조합장인 피고인이 있습니다. 조합 정관 개정 및 재신임 안건에 대해 반대한다는 그 내용이 담긴 서면 결의서가 있는데 이것을 조합장이 접수하지 마라! 접수하지 말어. 이렇게 지시했다는 거죠. 접수하지 말어. 라고 지시했고 결국 접수가 안 됩니다. 접수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안건이 통과됩니다. 이것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을까?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밑에 보면 여기 사전에 부탁하라 열고 닫고 즉 사전에 이것을 조합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그 안건 통과 여부에 관련된 그들의 기대나 예상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됐다 손치더라도 그러면 뭐지? 여기 업무 수행 적정성은 변론으로 한다 손치더라도 접수하지 말았고 결국 접수가 안 되어서 안건이 통과되는 것 자체는 이 위계에 따른 업무방해죄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만약에 이 서면 결의서가 자 보세요. 이건 적지 마시고 자 서면 결의서가 제출됐다고 한번 해볼게요. 서면 결의서가 접수가 되어서 제출됐습니다. 그쵸? 그런데 이 서면 결의서가 조작된 거야. 조작된 거야. 그러면 이건 자체가 위계가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이 조작됐든 안 됐든 간에 이 결의서가 접수 제출이 안 됐어요. 안 됐다고 한다면 이 서면 결의서를 접수하는 직원들, 접수하는 조합원들 있죠?
그 사람들에게 오인착각 부지를 일으키기, 그 사람들의 하는 업무에 오인착각 등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접수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오인착각 부지를 일으켜요? 접수가 되어야 오인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접수 자체가 안 됐는데 무슨 이걸 일으키냐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단순히 뭐다? 접수 자체를 하지 말라고 했고 접수가 안 되었다 한다면 밑에 보시면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했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다른 문제이지 위계로서 업무를 방해했다라고는 볼 수가 없다는 판례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판례들이 많이 나왔죠?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뭐 11번도 그렇죠? 11번도 최신 판례이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 번 출제됐습니다. 그래도 최신 판례긴 한데 작년에 출제가 됐어요. 앞으로도 뭐 계속 나올 것도 같고 여기 노래방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면 결의서 접수 사건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